보면은 이 동명사 주어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간접 목적어겠지. 그 다음에 a sense of agency 이렇게가 통째로 뭐겠니? 직접 목적어야. 그 직원들에게 얘가 이제 주인의식이야. 주인의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주어 여기 있고 여기 대시 빼고 동사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이 주인의식이 뭐냐면은 이렇게가 동격인데 조금 뭐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feeling 뒤에 대시 동격의 접속사로 먼저 이렇게 의미를 연결해줘. 아, 그들이 이 직원들이야. 얘를 받는 것들. 그 직원들이 are in control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 또 어떤 느낌이냐? 얘도 여기 있는 feeling이랑 똑같이 동격 관계를 만들어주는 애야. 그 직원들이 진정한 어떤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 걔가 이제 주인의식인 거예요. 다시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근데 주인의식이 뭐냐? 그 직원들이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 혹은 직원들이 진정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 걔를 우리 주인의식이라 하는데 그런 주인의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뭐 할 수가 있다?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 뭐를 증가시킬 수 있어? 일단 그 increase의 목적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뭐 좀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지금 보면은 they가 주어고 bring이 동사라면 그냥 bring이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bring A to B. A를 B에 가져오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bring에 지금 목적어가 없지. 그래. 목적어가 생략된 게 아니라 bring의 뒤에 있어야 될 목적어가 앞으로 이동한 거야. 앞으로. how 같은 이 의문사는 얘가 얼마나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동사 뒤에 있는 형용사 혹은 부사 혹은 형용사 더하기 이 명사 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시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bring의 지금 목적어가 앞으로 가 있는 거야. 아니? 자, 뭐를 증가시킬 수 있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포커스가 이 명사야? 동사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직원들이 자신들의 직장에 가져올 수 있는지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주잖아. 주인의식을 주면은 그 직원들이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 됐어요? 자, 다음 2010년에 한 연구 그 오하이오의 어떤 제조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 여기 있지? carefully 뭐 조심스럽게 연구했다. 누구를 그 조립 라인에 있는 어떤 노동자들을. 근데 어떤 노동자들이야? 원래 인파워 동사로 쓰면은 권한을 부여하다야. 그 인파워는 오형식 문형을 사용할 때가 많아. 인파워 목적어, 목적격보. 여기다가 이제 투부정 쓰네. 뭐뭐에게 뭐뭐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다. 그러니까 얘가 수동태가 되면은 be empowered 뒤에 얘가 그대로 뒤에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야. 자, 뭐 하도록 권한을 받은 노동자들이야? 작은 결정을 하도록. 뭐에 관한 작은 결정이야? 그 노동자들 본인의 어떤 스케줄, 그다음 뭐 일정과 work environment, 노동 환경에 관하여. 자, 그래서 그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그 어떤 근로복을, 유니폼을 자기들이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어떤 권한을 가졌어요. 오버시프트, 뭔가 그 근무 교대에 대한 이 시프트가 그냥 변하기보다는 이건 그냥 특정 어떤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긴 한데 근무 교대라는 의미도 있다. 근무 교대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혹시 뭐 3교대, 4교대 들어봤니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런 것들 이제 보통 이제 근무 교대라고 해. 시프트 앞에 뭐 숫자 몇십 분냐에 따라서 뭐 3교대, 4교대 그런 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프트가 뭔가 근무를 갖다 교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무 교대에 대한 권한을 가졌다. 근데 원래 이 근무 교대 이 표를 노동자들 본인이 안 짜. 위에 있는 어떤 직급의 사람들이 그 어떤 그 근무 교대표를 보통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근무 교대 어떤 일정을 상급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준 거예요. 자, 너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근무 교대 이번 주에 어떻게 할 건지 맞춰가지고 와. 내가 짜주는 게 아니라. 알았어? 자, 뭐 하면서 모든 어떤 제조 과정과 임금의 규모는 똑같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임금은 결국에는 돈을 줘야 되는 거는 쉽게 우리가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지? 만약에 노동자들한테 얘들아 너네 그 급여 너네가 정해와 하면 이게 현실적이냐? 이게 현실적이겠니 이게? 아니잖아. 얘들아 너네끼리 월급 얼마 받고 싶은지 적어가지고 협상해서 가지고 와. 내가 그것대로 해줄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있냐? 못하잖아. 그다음 뭔가 이 제조하는 어떤 과정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게 손대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야. 응? 이런 어떤 중요한 것들, 큰 결정들은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스몰에 주의해라. 여기 있는 스몰에 주의해야 돼. 이게 지금 작은 결정을 할 권한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무 교대표 아니면 자신들이 어떤 일할 때 있는 작업복의 어떤 디자인,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떤 이 큰 공장을 가동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요소냐? 그렇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 어떤 사소한 것들은 너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거야. 근데 뭔가 돈이 얽혀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생산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노동자들한테 직접 맡겨놓고 그거를 그대로 들어주기가 불가능한 거 아니니? 그죠? 그래서 모든 권한을 준 게 아니야. 작은, 조금 부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권한을 준 거라고. 짧네? 두 문제 보면 끝이야? 있으면은 자, 2달 만에 그 공장에서의 생산성은 20% 가량 증가하였다. 그다음 이 파란색 칠한 부분은 그 분사 부분 중에 with를 사용한 분사 부분이 있지. 걔야.
with 명사분사 뭐뭐가 뭐뭐 하는 채로 노동자들이 더 짧은 휴식을 가지게 되고 노동자들이 fewer mistake 더 적은 실수를 하는 채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노동자들한테 너네 알아서 시간표 짜가지고 와. 그러니까 너네 니네가 입을 그 유니폼 알아서 설계해봐. 그렇게 시켰더니 그 결과가 이런 생산성의 증가였대. 이런 말 하면 약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노동자들한테 권한을 살짝 줬더니 얘네들이 훨씬 더 뭐하게 된 거냐? 훨씬 더 뭐하게 된 거야? 훨씬 더 자발적 노예가 된 거예요. 좀 더 훨씬 더 자발적 노예가 된 거야. 지들이 알아서 휴식 시간을 줄였대잖아. 자, 다음 노동자들한테 통제력을 주는 것은 향상시킨다. 뭐를 이거 똑같아. 여기 지금 보면 brought 목적어 없지? 앞에 똑같이 가있다. 그 노동자들이 자신의 어떤 일자리에 얼마나 많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오는지를 향상시킨다. 됐어요?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뭐를 줬더니 얘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가 아까 뭐라고 했니? 이쪽에 주인의식 같은 주인의식. 자, 주인 줬고 봅시다. 근데 진짜 이런가? 진짜 이런가? 너무 인간을 아름답게만 본 거 아닐까? 응? 자, 다음 마지막 질문. 이 되길 바라는 마지막. 이 되기를 바라는. 마지막이잖아요. 나도 그러길 바래. 아니 몇 시간상 마지막이에요. 아, 어떻게든 진짜 뭐 이봐 인간한테 통제 의식을 주면 안 된다니까. 너무 안 된다니까. 이 그런 인간은 너무 아름답게만 보고 있어. 아 어디까지야? 왜 이렇게 길어?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아니면 누구였어? 되게 쉽단 말이야 이거. 너무 많아요.
너네 진도를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은 없니? 없어요. 아 진짜 기가 막히다. 어제 다음에 끝났잖아요. 뭐가? 목요일에 끝나잖아요. 맞네. 아 맞네 생각해보니까. 아 남았잖아. 그 25, 27, 28 안 했잖아. 안 해도 돼요. 저 그냥 한 줄 알아요. 자, 기업이 shift 옮기면서 뭐를 몇몇 핵심적인 사업 활동을 어디로 옮겨? 디지털로 옮기면서. 예를 들면은 이 핵심적인 여기 서치에서가 디지털을 뭔가 수식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핵심적인 어떤 기업 활동들 있잖아. 이 핵심적인 기업의 활동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판매나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뭐 아카이빙이라고 나와 있잖냐. 보통 이제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모아놓은 아카이브 자체가 엄청나게 큰 도서관 의미다. 아카이빙 하면은 뭔가 많은 것들을 보관하는 것 그런 의미야. 알지? 그래서 뭐 판매나 아니면 어떤 마케팅이나 무언가 이렇게 수집하는 거, 모아놓는 거 그런 행동들을 지금 어디로 이동시켰다고 했죠? 디지털로 갔다가 디지털로 갔다가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신문이라는 거 있잖냐. 응? 신문은 이제 물론 종이 인쇄물도 나오긴 해. 근데 이제 많이 안 찍어야 한다. 대부분 다 어디로 이동했어요? 디지털로 이동했거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이제 물리적으로 현실에서 이런 것들 다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단 말 많은 경우. 자 그러면서 추정된다, 예상이 된다. 가주어 그 다음에 대절이 진조겠지. 뭐가 예상이 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덜 해로울 것이라고. 왜냐 우리가 현실 물리적인 환경에서 무언가 활동을 하면은 어떤 이 뭔가 환경에 오염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높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에서 뭔가 활동을 하면은 오염 뭔가 물질 같은 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자, 이 신문 예를 들어볼게 다시. 우리가 신문을 종이 인쇄물로 찍어내는 순간 나무를 베고 그거 갖다가 종이로 만들면서 가공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배출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실제 신문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뭐 네이버 뉴스 같은 걸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뭔가 나무를 안 베도 되잖아. 공장을 가동 안 시켜도 되잖아. 그러니까 환경은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야. 됐어? 자 다음.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발현일 뿐인 거고 실제 하고자 하는 말 여기 있어요. 자 그러나 디지털의 어떤 사업 활동들은 여전히 환경을 threaten, 위협할 수가 있다. 환경이 지금 많은 부분 디지털화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환경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다음. 자, 어떤 경우에는 디지털 사업의 어떤 해가 훨씬 더 hazardous, 위험할 수가 있다. 이 뒤에 비교 대상이 없는데 그 비교 대상이 뭘 거 아니야? 뭐보다겠어요? 뭐보다 더 해롭다겠냐? 디지털 사업이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실제 비즈니스보다 그러면 생략되어 있어요. 자 다음. 자 수십 년 전에 사무실은 used to 부정사 뭐뭐 하곤 했다. 사용하곤 했다. 뭐를? 훨씬 더 많은 어떤 종이 폐기물을 가지고 있었다. 사용했다 아니죠. 가지고 있었다. 훨씬 더 많은 종이 폐기물을. 자 왜냐하면은 모든 문서가 뭐 기반이니까? 종이 기반이니까. 뭐 이제는 뭐 대부분의 학생들 물론 여전히 종이를 쓰긴 해.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온라인 디지털화 되었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종이가 조금 적어. 근데 예전에는 그냥 거의 웬만하면 대부분 다 전산화 되기 전이니까 종이 기반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이를 많이 쓰니까 당연히 뭐도 많았겠어. 종이 어떤 폐기물도 많았겠지. 자 다음.
자, 됐지? 보자. 자, 우리의 진짜 여기서 시프트가 이게 몇 번 문장이었지? 위에도 시프트가 있었잖아. 우리 1번 문장 잠깐만 올라와 봐. 1번 문장에서 S 안에 시프트가 있었지 않냐? 거기서는 시프트가 타동사야.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시프트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자동사다. 시프트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돼. 자, 직장이 어떤 일터가 바뀌었을 때 뭐에서 뭐로 바꿔? 종이에서 디지털 어떤 문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송장이라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이메일로 해. 이러한 직장의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이 21이라는 거는 이 시프트부터 여기까지 갖다가 동명사로 바꿔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화된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주 그 유망한 단계였다. 어떤 단계? 나무를 보호하는. 원래 종이만 잔뜩 쓰고 문서를 썼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뭐 단순화시키면 그 디지털화 된 거예요. 디지털화 시킨 것은 나무를 보호하는 어떤 아주 그 장래가 있는 어떤 단계였다. 자, 그러나 이 환경에 대한 인터넷 그리고 어떤 전기의 비용은 여기는 비용이 아니라 그냥 손실로 나와 있지만 의역을 한 거고 결국엔 우리가 이제 인터넷 그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도 써야 되고 그 전기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공짜일까? 아니잖아. 인터넷과 전기 사용의 비용이 공짜가 아니란 말이야. 환경에 미치는 인터넷과 어떤 전기의 어떤 비용 그것이 is neglected 좀 간과되었다. 무시되었다. 그 요즘에 많이 쓰잖아 이거. 그 뉴스 혹시 본 적 있니? 그 사람들이 하도 GPT한테 GPT야 고마워 이 명령을 하도 내려가지고 본 적 있어? 그래가지고 뭐래 하지 말라고 하잖아. 왜 하지 말라고 해? 그걸 돈 나간다고 그거 할 때마다 돈 나간다고. 그걸 또 이런 얘기를 해. 소위 GPT야 고마워 하는데 돈이 왜 나와요? 그런 명령어를 내리면 뭐가 되냐? 그게 뭔가 GPT가 뭔가 답하고 수행을 해야 되잖아. GPT가 답하고 명령하고 수행하는 것도 어떤 자원을 사용하는 거야. 전기 자원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전기 자원을 사용하는 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와이어드라는 이름을 가졌던 보고서는 디클레 발표했다. 뭐를 발표했냐? 뭐 대부분의 그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자원이 이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갖다 모아놓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자원이 뭐이다? 화석 에너지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결국에는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하고 모아두는 어떤 건물이라고 치면은 이 데이터 센터도 우리가 계속해서 전기를 갖다가 공급을 해줘야만 가동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가동에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는 어디서 얻냐고? 화석 연료를 얻는 거야. 화석 연료로 석탄이나 석유를 떼가지고 걔를 뭐해? 전기 에너지를 바꿔. 그리고 그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데이터 센터에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나무를 베는 거는 전보다 덜해졌지.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같은 어떠한 그 전기를 디지털화하기 필요해 어떤 필요한 장비나 시설 같은 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가 공짜가 아니잖아. 화석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한다고 했으면은 계속해서 디지털화 되었지만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화석 에너지는 환경이 안 좋은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됐니? 자, 다음. 자, 우리가 더 큰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때, 클라우드 뭔지 아니? 실제 그 그룹이 아니라 그냥 가상 어떤 데이터 보관 장소 그런 거야. 더 큰 데이터를 보관할 때 증가한 탄소 배출량이 만든다. 우리의 녹색 구름을 어떻게 만든다? 회색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 작년도 니 학교 문제 나왔어. 밑줄체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쓰세요. 이게 무슨 의미? 우리의 초록색 구름을 회색으로 만든다. 환경은 뭐 한다? 오염을 시킨다. 별거 없지? 내가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해. 그러면은 그 클라우드 있잖아. 그 가상 데이터 저장 공간. 거기에 뭔가 더 많은 어떤 그 업무량을 주는 거야. 그럼 걔네가 일하기 위해서 전기를 더 많이 공급받아야 된다고. 그 더 많은 전기를 갖다 공급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화석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니. 그치? 자, 다음. 끝났네. 자, 끝났어. 탄소 발전 많이 들어봤지? 탄소 발전은 뭐냐? 쉽게 말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남겨지는 배출되는 탄소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메일의 탄소 발자국은
더 작다. 뭐보다? 우편보다. 근데 어떤 우편이야? 그 우체국을 통해 보내어지는 그런 우편보다. 종이 우편을 말하는 거겠지. 종이 우편보다 이메일의 어떤 탄소 발자국은 더 작다. 자, 그러나 여전히 그 이메일은 4g의 CO2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있는 이시랑 여기 있는 이것은 사실 똑같이 칼본 프루트 5번 이메일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은 좀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같은 걸 봐도 사실 큰 상관없다. 이 이메일의 탄소 발자국은 50g만큼이나 될 수가 있다. 이메일에 그 첨부 파일을 보낼 수 있잖아. 붙여가지고 어태치먼트가 붙이는 것, 첨부 파일 그런 의미야. 만약 그 첨부 파일이 크다면은 50g만큼의 어떤 탄소를 배출할 수가 있다. 됐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화, 디지털화 되면은 완전히 비용이 없이 그냥 환경을 아예 오염시키지 않고 쓸 수 있으니까 친환경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자, 주제 쓰고 끝내자. 거기에 수행평가가 지금 20분까지 되어 있지. 목요일에 21분부터 30분까지 할 거고 토요일에는 1분부터 30분까지 다 할 거다. 다음 주 시험이잖아 너네. 수행평가 다음 주 아니야? 그 다음에 오늘 과제는 원래 클릭 때 해고 가야 되는 거 있잖아. 그건 여기서 해줘봐. 단어 그 다음에 구조 분석 뒤에 워크북까지. 근데 원래 해석 검사를 맡던 사람들은 해석 검사를 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너희들은 어떻게 할까? 뭐 고개를 저어 이 자식아. 안 할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고개를 하지 뭐. 알았어. 고개 검사 받으면 된다.